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 대부입니다. 오늘도 라인 개발실록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이커머스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개발 1팀에서 주문 파트 개발을 맡고 있는 사업종 해안입니다. 두 분 다 글로벌 이커머스라는 조직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조직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한국에서 과거에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접었고요. 네, 지금은 그 대만 쪽이랑 그다음에 일본 쪽 그 두 군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대만 쪽에 있는 그 커머스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쇼핑몰들을 한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저희 라인 쇼핑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네, 판매자들이 본인의 상품을 쉽게 이제 등록하고 쉽게 팔 수 있는 이제 이지스토어라는 이제 서비스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본인 혹은 이제 친구에게 이제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프트숍이라는 것을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커머스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개발하시면서 굉장히 유용한 오픈소스를 하나 오픈하셨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쿼리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쉽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또 오픈소스로 이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GEC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발 스택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언어는 각 팀마다 좀 다르지만 자바와 코틀린을 위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쿼리 관련된 내용은 지금 JPA라는 JPA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을 만든 제프레임 쪽에서도 만든 위스포드라든지 아니면은 GQ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JPA를 사용하는 이유는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데이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체로 좀 바라보고 싶어서 저희가 JPA를 좀 고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이블을 그냥 단순한 데이터로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의 코드와 그리고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생각의 간격이 너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JPA처럼 ORM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객체 지향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가? 사실 데이터는 정말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객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A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택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JPA가 표준이 많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이제 아직도 SI라고 불리는 서비스 회사들 말고 다른 회사의 개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 쓰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JPA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러닝 커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 말고 다른 쿼리 작성 방식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을 하셨고 어떤 점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셨기에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크리터리아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좀 복잡하고 또 동적인 쿼리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크리터리아 API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점이 이제 한 가지 크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쿼리를 작성할 때 좀 장황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많은 큰 단점으로 저희에게는 다가왔어요. 장황하다는 점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분들의 코드를 리뷰하거나 혹은 본인이 나중에 본인 작성한 코드를 다시 확인을 할 때 이 코드는 실제 어떤 쿼리를 만들어내는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이 맞는지 다른 분들이 확인하려면 또 한번 체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장황하다는 점은 저희에게 있어서 많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ORM 쓰는 것보다 굉장히 길고 이렇게까지 쿼리를 날린다고 약간 싶게끔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크라이테리아 JPA 말고 좀 JPA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인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도 이제 쿼리 메소드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만 만들고 이제 쿼리를 그냥 코드로 그냥 쭉 나열하면 뭐 예를 들면 find by id, find by 뭐 order, 컬럼명들 써서 찾아내는 것들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가 모든 쿼리를 다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가 되게 길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뭐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그걸 써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주문 쪽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 엔티티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문 데이터 한번 패치해서 가져올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뭐 테이블이 한 10개가 넘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만약에 그 쿼리 메소드나 이런 크리테리아 API 같은 거 사용한다고 하면 코드가 엄청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혹은 아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SQL이라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 SQL을 말씀해주신 뭐 쿼리 메소드라든지 아니면은 크리테리아 API 같은 경우에 사용해서 코드를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쿼리 DSL을 쓰면 되는데 왜 못 쓰시냐 이거죠. 이 JPA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꼭 크리테리아 API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쿼리 DSL이나 다른 이제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쿼리 DSL 같은 경우에는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이랑 호환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메타데이터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빌드 시점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크리테리아 API를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메타데이터 생성하는 게 사실 진짜 되게 크게 그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ID 세팅부터 바꿔야 돼요.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프로세싱을 허용하겠다라는 것도 해야 되고 빌드 한번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개 섞이면 서로 순서가 안 맞아서 막 에러가 났는데 이게 어디서 에러가 났지라고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빌드 과정이 복잡해진다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그 유연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예 처음부터 거의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거 하기 전에부터 안 쓰게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크리테리아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크리테리아 API를 사용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장황한 코드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JPA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했던 게 크리테리아 API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게 메타데이터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필드명을 뭐 예를 들면 A 테이블에 B 컬럼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비교하는 코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B라는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 자바 클래스 같은 거. 그거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의 특성을 이용해서 좀 많이 해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JDSL을 쓰면서 저희는 되게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막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막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만들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원래 하시던 업무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옆에 계신 종현님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아이디어는 종현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거 유지보수할 자신 있냐. 만약에 만들어내고 나면 유지보수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정말 가능하겠냐. 우리 지금 업무량도 되게 많은데 힘들지 않겠냐라고 일단 처음에 약간 제가 조금 더 연차가 되니까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현님이 뚝딱뚝딱 만들어 오더라고요. 오. 진짜 얼마나 시간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딱 처음에 가지고 왔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오픈소스화 해보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픈소스화 하기에는 처음에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고쳐야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어 오더니 뭔가 그 개선된 거를 되게 딱 가지고 와서 공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공개하는 과정 그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은 제가 좀 많이 서포트를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초기에 만든 거는 부모님이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저희 조직이 이제 그거를 서포트를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도 뭐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되게 욕심이 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거를 오픈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외부의 다른 개발자분들도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 들었고, 뭔가 하나 족적을 남겨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되게 어쨌든 쉽지는 않았는데 조직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도와주셨군요. 시간도 이제 할애해 주시고. 저는 사실 이걸 만들게 된 배경 자체는 코드 리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터리 API 같은 경우에 너무 제가 다른 분들의 코드를 보기에 또 제가 제 코드를 보기에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식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뭔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계속 밀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스크럼 미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짧을 때는 15분, 이제 길 때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제 스크럼 미팅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제 공유를 드렸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혹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사용자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은 없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 혼자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아마 멈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이제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 같이, 본인이 작성하는 것처럼 코드 리뷰를 해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팀원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죠.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그 결과물이 이 코틀린 JD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도움, 조직적인 도움도 있지만 같은 팀원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JDSL, 코틀린 JDS로 사용할 같은 때 편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너무나 짧아졌네요.